나왔을 때부터 해서 네. 내지는 이제 국방 안보 라인 쪽에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추미애 의원께서 많이 지적을 해 오셨잖아요. 네, 네. 근데 요 이제 결정적인 문건이 이제 추미애 의원실에 어떤 들어오게 된 저는 사실 계기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서 왜 추미애 의원인가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고 혹시 뭐 저희 댓글 주는 분 중에는 추미애는 탄핵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댓글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예 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내부 정보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네. 왜 추미애 의원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 분들이 주고 계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아마 약간 그 지금은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메시지를 정리해주고 이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가슴에 파고드는 예.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 제보 주신 분들은 사실은 목숨을 건 제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원본이 아니라 재구성한 겁니다. 네, 원본은 네, 네. 다 군사 기밀이어서 네네. 네, 그래서 이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네. 재구성한 것인데 네. 이 밤새 작업이 들어갔어, 품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 의미를 빨리 캐치하고 이걸 네.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이제 걸어 주신 거죠. 예. 네. 아.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네. 사실 국방위를 열어서 이 증언이라든가 제보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국방위원장이 성일종 의원이다 보니까 네. 증인 채택 문제나 여러 가지 좀 네, 힘든 네. 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걸 빠른 속도로 국정조사로 돌린다거나 뭐는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빨리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여론들이 네, 네.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만 네. 뭐 실제 지금 이행이 되지 네, 않다 네. 보니까 이제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네. 많이 나오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뭐 탄핵안 제출하고 특검안 제출하지만은 국회는 일상적으로 좀 국정조사로 돌아갔으면 네, 네.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방위 하시면서 만나봤던 그 이제 내란의 어떤 우리가 이제 수괴라고 부르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수뇌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가장 이제 올해 초나 이제 국방위 열렸을 때부터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추미애 의원께서 그 인문들을 직면했었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네. 또 제보 일찌감치 제보 받았을 때 만나고 나서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 이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봤던 그들의 태도가 굉장히 오만방자하고 불손함을 넘어서 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일을 뭐 그때 당시에 예상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이런 인물들의 면면을 봤을 때 많이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제가 김용현을 인사청문회 할 때, 네네네. 그러니까 9월 초죠. 네네. 네. 그의 태도를 보니 이 사람은 이 쿠데타를 할 사람이구나, 사고 칠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쭉 김용현 앉기 이전부터 네, 네, 네. 이전부터 이 윤석열 정권 자체가 결국은 그가 내뱉은 말 여러 가지 하는 행동 멘탈리티 이런 걸로 예. 봐서는 전두환의 길을 갈 것 같다. 어. 네,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 쿠데타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당신들은 선거에 패배했잖아. 이건 우리 국민이 뽑은 거야. 그러니까 정당성, 정통성이 있어.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검찰 정권이 군부 정권하고 손을 잡을 때는 그냥 우리는 자동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경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다음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도 예. 군부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이 제보를 했습니다. 예. 저한테 예. 그걸 보고 전유를 했다고. 예. 당신은 그 충암 동문인데 김용현의 예. 김용현이 수방사령관으로 갈 때 집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파티에. 그런데 본인 자랑을 막 하면서 평소에 즐겨 읽는 책이 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맞춰 보십시오. 전두환 전두환 자서전? 책? 아니요. 박정희 글로벌합니다. 역사적입니다. 마키아벨리? 히틀러? 히틀러의 나의 투쟁. 와. 그 친위 쿠데타. 그거는 히틀러 친위 쿠데타. 검서고요. 네, 독일 안에서는 출판 금지된 책인데요.
그만큼 위험하죠. 근데 그 책의 중간쯤에 보면은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어는 그 실패한 전략이다. 항상 공격을 해야 된다. 공격은 적들을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하고 영구히 사회와 단절을 시키고 멸절을 시키는 것이다.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대로입니다. 나치를 꿈꾼 겁니까? 총통을 꿈꿨겠죠. 총통을 꿈꿨겠죠. 그 히틀러가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해줘서 소름이 제가 돋네요. 소름이 돋네요. 아 지금도 정말, 제가 정말. 지금 제가 소름이 네. 돋네요. 네. 아 지금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네. 친위 쿠데타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 규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친위 쿠데타는 권력을 쥔 자가 네. 입법부나 사법부의 권력까지도 모두 다 통제하려고 네, 하고 네. 그래서 총통의 지위, 영구집권의 네, 뭐 네. 그걸 시도했다. 네. 뭐 그런 친위 쿠데타인데 실제 히틀러가 총리가 됐습니다. 네.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당시 야당이 사사건건 히틀러를 공격하고 시비 걸고 하니까 야당조차 국회조차도 네. 이제 도저히 이제 눈에 가시로 저 없애야 되겠다 해서 쿠데타 이렇게 해서 국회에 있는 야당 지도자를 다 끌어들여서 처형시키고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일당 독재로 만든 게 히틀러 독재인데 그 총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상이라는 권한이나 지위도 만족하지 못하는 히틀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그게 김용현이 나이투쟁 히틀러 이제 답이 나오네요.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네, 어떻게 네, 해서 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가? 아 저는 왜 이 얘기를 처음 들었죠? 혹시 추 의원님 오늘 저희 오마이TV에서 최초 공개해 주신 겁니까? 네. 네. 와, 아니, 저 그런 너무 소름 그런 거보다 돋네요.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뭐 이거는 그냥 뭐 만담 같은 얘기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죠 뭐 만담 같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네, 네. 즐겨 읽었던 이제 금서라는 게 히틀러의 나이투쟁이라는 게 네. 저는 너무 지금 소름이 돋네. 야 이게 어떻게? 김용현 세상에. 집을 다시 압수수색해서 나의 투쟁 그 책을 다시 압수해야 됩니다. 그 증거로 친위 쿠데타의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사고를 그런 식으로 갖고 옛날에 그 있다는 맹백한 국가보안법 증거. 잡아갈 때 집에 있는 모든 책 다 갖고 와가지고 책을 네. 심취하고 했다는 거는 예.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아 물론 오늘 저희가 이제 추 의원님 모시면 이제 본질은 이제 네, 이 네. 개헌 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에 네. 그 제보를 받아서 이제 의원실에서 열심히 재구성을 해주시고 언론에 공개도 하고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고 계신 건데 어쨌든 이 치밀한 계획하에 비상계엄을 준비해온 윤석열 이 정권의 무도함 그리고 이 수뇌부들의 움직임들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조직화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지금 많은 분들이 결론적으로는 빨리 다 체포해가지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수사 자체가 너무 좀 느리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의 수사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눈치를 보고 있죠. 경쟁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조직의 명운이 걸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김 여사 때하고는 좀 다르죠. 예. 네. 지금은 이 광장의 민심이 꺾이지 않고 계속 집결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이게 제가 늘 누누이 얘기했죠.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는 이 부패 검찰이 이제 이 사건도 명백한 내란임이 드러났는데도 만약에 네. 이걸 덮어준다 그러면 예. 검찰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국회에서 이미 특별검사를 두 가지 방식, 상설특검으로 하든 일반 특검으로 하든 하겠다라고 네. 민주당이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수사를 하면은 이 특별검사한테로 자료가 다 가니까 네. 자기들 실력이 진심이 보이는 거죠. 수사할 네.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네. 따라서 조직의 명운이 판가름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광장의 민주주의 열기를 국민들이 보태가지고 예. 검찰도 거기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게끔 예.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 군 예. 검찰단도 마찬가지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근데 군사 반란으로 저희가 네. 만약에 규정이 된다면 네, 네.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군 헌병대나 군 검찰이 우선권이 있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근데 대통령 경호처에서 또 이제 그 아무튼 막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하고 이제 그런 어떤 현실적인 한계들을 저희가 앞서서 시간 좀 다뤄봤는데요. 제가 대통령 경호처에 전화 좀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 않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뭐 즉각 체포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거는 어렵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예. 네, 네, 네. 예.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검찰의 김용현이 직접
자진 출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네. 핸드폰 계엄 당시에 기존 갖고 있었던 핸드폰 쭉 계엄을 모의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담긴 핸드폰은 버리고 증거 인멸하고 그 뒤에 바꾼 핸드폰을 했는데 저는 검찰의 앞으로의 수사 의지는 김용원이 원래 계엄 당시에 썼던 그 핸드폰을 빨리 확보하느냐 그거 못하면 봐주기 수사로 점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그 지난번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여러 번 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한 것처럼 윤석열에 대해서도 해야 됩니다. 윤석열의 핸드폰도 다 지금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뭐 얼마 전에 네. 바꿨다라고 알려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예, 그거는 뭐 따로 보관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네, 그러면 수색이 이제 기본적인 네, 것인데, 예, 과거에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에게 어떤 법의 잣대가 형평을 네. 가져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전해 듣고요. 사실 어제 국회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추 의원께서도 이제 국민의힘 이제는 뭐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내란의 힘이라고 부르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마도 오늘 추 의원께서 공개하신 이 어떤 결정적인 문건이나 이런 걸 보고 심히 마음에 동요가 와서 이번 주에 민주당이 다시 발의할 탄핵 소추안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혹시 예상하시는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분들이 참 심각한 것이 예, 이것이 이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것이라는 그 생각 대신에 정치적 유불리, 자리 보전, 예, 향후에 내 정치에 어떤 작용을 하나 예, 이 계산으로 아마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저분들은. 예. 그래서 지금 그 진행자님 말씀처럼 이 심각한 것을 어느 정도로 예. 눈과 귀를 열고 예. 소화를 해낼지가 저는 예. 참 의문스럽습니다. 눈과 귀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네, 아니면 네, 네. 못 보는 그냥 겁니까? 눈 감고 귀 닫고 계산만 하는 거죠. 주판알만 튕기는 거죠. 예. 네, 지난번처럼 우리가 음. 혹시라도 탄핵에 찬성을 하면은 우리한테는 대선 주자가 온전히 있느냐, 나는 어디에 줄 서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오셨으니까 저희가 오늘 4시간 생방송의 마지막 네, 게스트로 모셨기 때문에 앞선 이제 우리 패널분들께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키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표로 인해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당의 향배도 중요한데 오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뭐 담화 내용은 뭐 보셨을 겁니다. 네, 네. 굉장히 뭐 실수를 네, 터뜨리셨을 수도 있고 어이가 없으셨을 수도 네, 있는데 도대체 그분들의 생각은 뭐 어떤 생각일까요? 지금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불가능한 단계인 것 같고요.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런다고 보십니까? 자기들이 늘 그 독수 독과의 원칙 그러잖아요. 예. 증거법에. 네. 그러니까 오염된 증거는 그 증거 능력이 없다인데. 네. 뿌리가 썩었으니까. 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헌정을 유린한 예. 쿠데타,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로부터 국민이 이미 네. 이 파면을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예. 거기에 기대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게 해놓고 네. 자기들이 그 대행 권한을 차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정통성과 정당성을 다 상실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은. 예. 근데 그걸 밀어붙이겠다, 밀어붙일 힘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런 네가 뭔데 도대체 예. 이런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이행되지가 않겠죠. 네, 네. 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법적 근거도 네, 이미 네. 없는 상황이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과거에 이제 인터뷰를 개인적으로 했던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도 양단의 질문을 그리 좋아하시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방송사 진행자들이 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네. 대답을 많이 이끌어내려고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안 해주시거든요. 하지만 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탄핵 소추안이 희망이 있다고 의원께서는 보시는지요?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건 어떤 이유에서? 아까 그런 계산 때문에 아. 그냥 줄기차게 계산을 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최인호 의원께서도 마찬가지로 전망해 주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예, 거다. 지금 뭐 당에게 일임한다 했는데 윤석열의 속마음은 한동훈 대표에게 어쩔 수 없이 주는 신용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친윤한테
그 해라는 거 아닙니까? 의원총회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친윤 중진들의 주장도 뒷받침하는 것이라 보고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한동훈이 진짜 자기가 임시 방편으로 아주 그 하나의 원포인트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걸 자각을 하면 뭐 또 다르게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오늘 폭로했듯이 이런 문건이나 윤석열이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벌였다는 것이 되면 국민들이 또 더 탄핵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에 따라서 극적으로 또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아까 제가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때 반드시 국무총리를 보고를 하고 해야 된다 했는데 거쳐서 해야 된다 했는데 또 총리는 부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부서. 대통령이 모든 그 행위를 하고 문서를 할 때는 국무총리의 부서가 들어가야 된다. 부서. 예. 총리가 부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따져야 되고요. 예. 부서를 반드시 했을 겁니다. 했다면 한덕수 총리도 내란에 공범이 되는 겁니다. 공범이 된다. 네. 이것도 따져야 됩니다. 모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국정 운영을 책임진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또 그런 사람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민생을 논의하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박준영 부원장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뭐 저기 두 분 전망에 동의하면 저는 황당무계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김건희의 측근을 자처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이 일을 일찍 알았더라면은 자제시키고 만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정무 감각이 있다라는 겁니까, 김건희가? 김건희는 몰랐다. 예. 김건희는 몰랐다. 네. 이제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죠. 네네네. 네. 예, 웃자고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모 변호사인 걸로 저도 추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 이제 문건으로 폭로해주신 추미애 의원과 이제 긴 시간 함께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더불어서 아까 박선원 의원 쪽 자료도 보니까 이제 같이 결부돼서 이 지금 이 계엄 정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뭐랄까 국민들에게 가장 빠르게 더 깊게 전달할 수 있는 스모킹건 같은 보도이다 보니까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최인호 전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고요.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특집 생방송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무려 4만 분이 또 함께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또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